네, 이번 주 들어서면서 나스닥과 다우가 다른 행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건지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별의 등락이 엇갈렸고 호재와 악재도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포인트 먼저 좀 점검해 볼까요? 네, 3대 지수 다우 같은 경우에는 0.4%대 상승,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0.4%대의 하락, S&P 500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1조 달러 상원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추가 인프라 예산도 이제 단독 처리하겠다고 이제 민주당이 좀 밝힌 상태고요. 어제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빅테크 주식들은 전부 다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였고, 그래서 반도체 종목도 다 약세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약 5.3%대의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1%에서 2%대의 전부 강세를 나타냈고요. US 스틸 철강주죠 같은 경우도 4.7% 상승했고, 캐터필라도 2%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역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인데요. 역시 인프라 법안 통과로 인해서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제는 역시 경기 민감주 상승, 기술주의 약세인데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백신 관련주도 이제 종목에 따라서 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16%까지 상승을 했는데 결국엔 8%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5.7% 하락. 그다음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4.8%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나 노바백스처럼 급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차트를 잠시 보시면은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중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1.4 초반 정도까지는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오늘이죠. 오늘 CPI가 어떻게 발표되는가에 따라서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신고점 갱신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또 계속 상승보다는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루한 좀 등락의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인프라 법안 통과가 가장 빅뉴스였던 것 같은데 관련돼서 어떤 지수를 움직이는 힘보다는 섹터별의 어떤 종목들의 플레이에 조금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캐터필라 좋았습니다. 2.5% 올랐고 철강업체 누코르가 굉장히 강했던데요. 9%나 올라갔고 상장 ETF를 보니까 인프라 관련 ETF가 굉장히 강한 플레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 계속 이어질지 분위기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한 6 정도로 실는 게 좀 더 맞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것만 계속 갈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우 지수도 저는 소폭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강세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시세지 일방적으로 시장을 끌고 나가지는 않을 거다 예상을 해주셨고 그런데 저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도 우리 확진자 데이터가 또 사상 최고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항공이나 이런 것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노바백스가 유럽 쪽에 아무래도 뚫리게 되면서 굉장히 최근에 플레이가 좋고 화이자는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백신주와 항공주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항공주는 결론적으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이제 가치주 경기 민감주가 좀 움직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좀 같이 좀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항공주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시적인 강세일 것이라고 보고 계속 상승은 아닐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항공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못 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찾아서 움직인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라고 한다면 사실 백신 관련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 이 모더나 주가에 대해서 터무니가 없다라는 간밤에 멘트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네. 당연히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펀더멘탈만 보고 그냥 절대적인 가격만 본다 그러면은 터무니없는 거는 맞죠. 맞는데 추세 매매
결국은 모멘텀 투자 뉴욕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도 그런 어떤 가치 투자하는 사람과 뭐 모멘텀 투자 추세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이 좀 나뉘고 있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뭐 가치 투자자고 뭐 싼 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욕 시장에도 결국 미국 시장에도 추세 매매하는 이런 결국에는 패시브 펀드가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네. 모멘텀 플레이 하는 애들이 결국에는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가 뭐 움직이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도 어제 히어로가 등장했지 않겠습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백신주에 대한 관심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는 꺾이지는 않고 있고 확산세가 이번 주에 더 강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 필요할지 전반적으로 다 둘러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이 방송 말고 또 오전 방송을 하나 더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오늘 오전까지는 좀 강할 수 있는데 네. 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어제서부터 좀 서보자 했습니다. 아, 매도 사인이 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전량 매도는 아니겠지만 어제 아니지만은 뭐 일단 분할 매도 관점에서 서서히 이제 매도 차익 실현 준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여기서 뭐 솔직히 더 가봤자 저는 뭐 10% 미만, 뭐 어떻게 보면 10% 클 수도 있는데 저는 한 5% 미만이라고 보고 그냥 뭐 당분간 시세는 뭐 급격하게 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또 상단에서 그냥 뭐 치고받고 하는 싸움 그냥 계속적으로 좀 보고 서서히 이제 꺾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관심사는 다음 타잔의 CPI가 될 거잖아요.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수치를 보면서 조금 더 어떤 스텝을 조기 테이퍼링의 스텝을 저희가 예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캐시우드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더라고요. 인플레 관련해서요. 네.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 캐시우드 우리에게는 이제 돈나무 언니로 이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발언을 했는데 인플레는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뭐 지금 성장주 가치주와 이렇게 지금 퐁당퐁당 이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해결될 때까지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 네, 네. 하지만은 성장주에 좀 더 성장주가 앞으로도 계속 유망할 것이다. 저는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결국엔 성장주 투자에 뭐 올인하고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당연한 저는 멘트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그런 요소가 더 많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성장주가 더 유망하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중고 자동차 가격은 뭐 계속 상승은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 아니 계속적이지 않을 것이다. 7월에도 지금 가격이 꺾였다. 한 2% 중반대로 꺾였기 때문에 향후에 나오는 CPI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전기차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그럼 이 같은 얘기인데 전기차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팔면은 중고차 가격은 또 내려간다. 뭐 그런 얘기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내구재에 뭐 대규모 소비가 있었는데 내구재를 한번 사면은 뭐 5년 정도를 쓰는데 결국에는 뭐 미리 땡겨서 썼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이렇게 계속적이지 않을 것이다.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1.4%를 당분간은 넘지 않을 것이다. 뭐 저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저는 뭐 조금 저는 상회할 것이라고 보고 역시 캐시우드도 1.4 범위 안에서 그냥 움직일 거 당분간은 움직일 것이다. V자 반등은 없을 것이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거는 뭐 그다음에 뭐 얘기하는 게 임금 인상에 대한 인플레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지만 저는 이 캐시우드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임대료 상승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대료 상승이 지금은 안 잡히는데 좀 나중에 잡히거든요. 좀 길게는 한 3분기 이후에도 계속 잡힙니다. 내년 지금 이 작년에도 한 2% 중반대 임대료 상승, 그다음에 내년에도 2% 중반대 임대료 상승이 지금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가지고 그렇게 전망치가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좀 늦게 잡히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년이 2022년이니까 2023년까지도 인플레는 어느 정도는 계속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피크아웃 논란은 피크는 좀 맞는 거는 같은데 네, 뭐 네. 서서히 꺾이겠지만은 이게 뭐
바로 낮아지지는 않고 꺾이는 속도가 계속적으로 굉장히 약할 거라고 높은 보세요. 수치는 계속적으로 저는 유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는 예. 그거와 임대료와 관련이 예, 지금 이거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맞죠? 까먹었는데, 예, 예, 임대료하고 임금 인상하고는 결국에는 뭐 밀접한 관련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임대료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 내년까지도 만약에 오른다는 전망이 맞다고 하면은 네. 임금 인상도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뒤따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 부분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크기 때문에 임금 인상분에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다. 네. 임금 올라갈 거라는 거는 캐시우도 돈나머니와 조금 다른 시각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플레 얘기를 마저 했으니까요. 네, 인플레에 대한 해지가 조금 필요할까라는 생각 부분들 뭐 많이는 항상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인플레 해지와 관련된 전략 세울 필요 있겠습니까? 인플레 해지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뭐 주식 시장의 비중을 많이 좀 줄여야 되겠죠. 줄이고 결국에는 뭐 채권이나 뭐 금 투자는 그 어때요, 전문가님? 그런데 금으로 네. 과연 이게 직접적으로 수수료를 내고 과연적으로 얼마만큼 이득이 있을까? 뭐 그럼 올때 일부적으로는 할까요? 예. 일부 포트폴리오는 조정을 가능하기는 한데 차라리 뭐 채권이나 은행 예금 쪽이 더 그냥 괜찮지 않을까? 금도 급등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시세가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어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아니면 보고 있습니다. 현금이나. 예. 알겠습니다. 전략 부분은 계속해서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이번 주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를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변수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 더 순발력 있게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인플레입니다. 네, 인플레 관련돼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현금이나 뭐 채권이나 안전마진을 낼 수 있는 쪽으로도 자산을 조금 챙겨두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조언 남겨주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였습니다.